네, 그럼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이스 산업 BSI인데요. BSI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의 약자로 말 그대로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마이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마이스 산업의 위협과 기회가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 자료도 첫 번째 시간과 동일하게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려 합니다. 네, 그럼 BSI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BSI는 기업 경기 조사라는 영문의 약자입니다. 기업의 매출, 생산 등 주요 경영 활동의 결과와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함으로써 산출한 통계 자료를 말하고요. 그래서 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0에서 200까지의 이제 결과의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게 나왔다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100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하면 부정적인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통계 자료는 2018년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된 설문조사고요. 조사 대상은 마이스 산업 관련 기관 총 120개 업체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기타 이벤트들이 34.91%로 가장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기획업이 31.13으로 이제 두 번째 많은 답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PCO의 입장이 많이 대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스 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2018년도나 2019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의 뭐 종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이제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마이스 산업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 인센티브, 전시, 기타 세분화 봤을 때 그 업계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0에서 200의 그 값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0 이상이면은 그래도 좀 좋았다라는 의견이고요. 100 이하면은 안 좋았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마이스 산업의 종합적으로는 이제 2018년도에는 뭐 보통에서 조금 좋았지만은 2019년도에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라는 이제 수치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안 좋았다라는 의견입니다. 뭐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뭐 동일하게 나와서 2018년도나 2019년도가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냥 뭐 좀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이제 케이팝이나 방탄이나 뭐 이렇게 좀 그 해외 분들이 이제 한국을 찾을 이제 이유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센티브 쪽에서는 경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폭이 좀 넓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이제 그 설문조사의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수가 이제 좀 좋았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그냥 뭐 보통이었다였는데 2019년도에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뭐 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 산업도 이제 좀 뭐 2018년도가 더 좋았는데 2019년도에는 나쁘진 않았지만 2018년도만큼은 아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기업 규모별 국제회의 산업 경기 실사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중소규모냐 아니면 대규모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빨간 게 2018년도의 수치고 남색이 2019년도의 수치입니다. 중소규모 먼저 보시면 2018년도에는 이제 좀 더 좋았는데 2019년도에는 악화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회사의 매출이나 이제 그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중소규모가 판단을 한 건데요. 근데 또 대규모는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짝수년도에 좀 세계적인 국제 행사들을 한국에서 좀 많이 개최하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큰 이제 좀 메이저 행사, 예, 그리고 뭐 세계적인 행사가 한국에 많이 열렸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죠.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큰 회사들, 대규모 회사들이 그쪽 행사에 좀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고 사실 이제 중소규모와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대규모가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소규모는 그 큰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올래 있던 행사들에 대해서 자기의 캐파가 좀 더 커지겠죠. 물론 이제 나눠 먹기를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2019년도에는 큰 행사가 없어서 대규모들이 이제 작은, 뭐, 그 대규모의 행사가 아닌 조금 작은 행사에도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한테 이익이 많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가 경기가 좋아지면은 중소규모는 좀 힘들어진다. 약간 시소의 뭐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는 이제 뭐 부산은 없지만 서울에 있는 인터컴이나 이제 이즈 PMP 등 이제 약 연매출 한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소규모는 뭐 저희 마이스 플랜즈들 포함해서 100억 이하의 뭐 이제 그 규모를 가진 업체를 보통 중소규모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연도에 어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이 달라진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이스 산업의 호전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총 10개의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마이스 산업이 사실 뭐 제조업의 기준을 넣었을 때도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서비스업으로 보기에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로 도출이 된 게 이제 탄력적 근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탄력제 근무제는 들어보셨을 건데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의 근무로 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 판매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에 나와서 교대를 하고 일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급여를 주는 게 맞고 연장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을 더 한 만큼 더 드리면은 계산이 깔끔한데 저희 마이스 산업 그리고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우리 직원에게 이제 10개라는 일을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줬는데 이 친구가 일하는 시간에 이제 뭐 PC 카톡을 하고 뭐 검색을 하고 아니면 좀 이제 뭐 서치를 좀 길게 하고 해서 6시에 업무가 안 끝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당 생산해야 되는 1인당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탄력적 근무제를 써서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근무를 시키고 일이 없을 때는 좀 단축 근무를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근로에 관련된 이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스 업계는 대부분 탄력적 근무제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아침 9시에 나왔는데 뭐 일을 할 거 없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저녁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야근 수당을 다 주세요. 물론 기업도 주고 싶지만 사실 뭐 그 돈을 주기 위해서는 주최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이제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건 되게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었을 때는 분쟁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제 근무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저희 마이스 업계에는 좀 더 안정성을 가지게 됐고요. 뭐 저희 직원들도 편하죠. 그러니까는 뭐 주에 40시간 뭐 만약에 뭐 급하면은 뭐 추가로 몇 시간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달에 합산이 몇 시간이면 된다. 뭐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뭐 회사의 경영자도 좋고 직원도 좋은 뭐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문조사의 시점을 이제 18년도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뭐 이제 좀 그 북한과 이제 많은 교류를 했었던 때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아직 사우스 코리아라고 보면은 약간 뭐 분단의 국가, 약간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남북에 계속 좀 우호적인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나오니까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 호전입니다. 아마 이전에 사드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사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제 뭐 시진핑이랑 이제 대한민국 정부랑 관계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국가 이미지 제고입니다. 뭐 국가 이미지 제고는 이때 뭐 평창 올림픽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
뭐 그런 큰 행사를 하거나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려지면은 좋은 이제 이미지로 각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의 키워드는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사실 전공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몰라요. 그냥 뭐 행사 기획하는 사람, 뭐 행사 기획업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기사화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또 이제 만들어서 아 마이스 산업이 이런 일을 하구나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구나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저반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호전적인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호전 요인은 국내외 마이스 행사 증대입니다. 말 그대로 마이스의 행사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뭐 이 사업의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국내에서만 진행했던 행사를 이제 한국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나 이제 뭐 국제회의를 하시면서 뭐 좀 더 제품과 같이 연관해서 뭐 요즘 융복합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사업의 카테고리를 늘리는 선도적인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다각화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스 관련 기술이 발달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가장 가시적으로 많이 지금 접해지는 게 AR, VR의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건 첫 시간에 수업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표현을 하기 좋은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제 호전적인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대규모 국가 행사입니다. 뭐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큰 행사들을 이제 부산에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하나세안 정상회담도 이제 부산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런 이제 큰 행사들을 이제 한국에 유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하나세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를 행사에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0억을 이제 한 업체도 하지만은 나눠서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도 쉐어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호전적인 요인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아 인센티브 유치 기회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동남아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놀러 오시죠. 2018년도 때도 많이 놀러 오시고 지금 또 많이 오셨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마비가 됐지만 아무래도 뭐 K-팝이나 그 외에 이제 동남아 기업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해외 인센티브에 대한 이제 니즈가 늘어났고 그 니즈가 늘어난 걸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좀 예전에는 이제 좀 유럽이나 이제 미주 쪽에 이제 메인 호스트였다면 이제 동남아 쪽도 이제 메인 호스트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는 10가지 호전적인 요인을 봤다고 하면 이제 부진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11개의 키워드로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경기 침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내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시면은 저도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완전 나라가 마비된 상태고 근데 2018년도에도 역시나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다들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야 근데 경기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날이 있을까 정도 아마 매년 이 내용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입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만 경기가 안 좋고 세계가 좋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닌 거죠.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 국제적으로 정세가 좀 힘들어지고 있고 뭐 지금에 비하면 그때가 좋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증시랑 뭐 한국 증시랑 완전 곤두박질을 계속 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걱정의 요소로서 이제 경기 침체는 항상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성 있는 행사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저희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행 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행 베이스는 뭐냐면 정해진 예산으로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뭐 컨텐츠는 계속 새로운 거 좋은 거 막 얘기하는데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 베이스로 일을 하는 PCO의 입장에서는 돈이 크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사는 많이 하는데 그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형 행사 개최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 부분 또 역시나 이제 점점 경기도 안 좋아지고 행사가 이제 행사의 형태가 아닌 다른 마케팅의 형태로 이제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컨텐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행사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나 아니면은 그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들도 예전에 가시성 있게 그 돈을 많이 써서 좀 화려하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내실 있게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낮추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대형 행사 개최 감소가 이제 부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인데요.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진적인 요인은 뭐 돈은 별로 못 버는데 비용은 많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건비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 최저임금 올라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일당을 더 받아서 좋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올라서 오히려 또 이제 일자리가 줄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니멈의 인원으로 어떻게든 운영을 하는 뭐 그러한 이제 또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는 이게 굳이 중요하진 않다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인건비와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행사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고정이거나 아니면 조금 마이너가 되는 부분이라서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 내부 경쟁 심한데요.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제 자체 행사를 좀 개발하고 발굴하는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저희 자체 전시회랑 국제회의를 각각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돈이 안 돼서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체 행사를 했을 때 이제 돈을 벌어가는 이제 확률이 줄어들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행 베이스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베이스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 경쟁, 뭐 출혈 경쟁 이런 식으로 지금 현업이 좀 돌아가는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키워드로는 중소기업 참가 부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입찰이란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입찰에 대해서 제한이나 아니면은 정량적 점수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량적 점수에서 차이가 나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제안서를 쓰더라도 규모 있는 회사한테 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할 수 있는 문이 좁다. 그래서 부진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키워드는 미중 불화 심화입니다. 뭐 이때 뭐 사드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데, 뭐 한국과 중국은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계를 하고 견제를 하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이제 중국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중 불화의 심화가 부진 요인으로 꼽혔고요. 그리고 공연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공연에 대한 인식 부족,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업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데 다 돈이 듭니다. 업체에서 돈이 다 드는데, 참가자 입장에서는 뭐 무료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왜 돈을 내고 가야 돼? 이거에 이 가치가 있어? 공연에 대한 이제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또 사실 뭐 공짜 행사라고 백스코에 하면은 공짜 행사라고 대부분이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료로 뭘 한다라고 하면 사실 참관객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국가 지자체 이제 대행 행사들이 많다 보니 그런 행사들은 준비 예산이 많고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무료로 초청을 하지만, 거기에 그 수준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고 무료로 참가하는데 맞춰져 있는데, 민간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퀄리티가 더 안 좋은 거를 내가 왜 가야 돼? 뭐 이런 마인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뭐 서비스 강국이지만 반대로 이제 서비스가 너무 과잉되는 이제 나라에 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족과 인력 부족이 나왔는데요. 인프라는 아무래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제한적이다. 부산 또 사실 이제 뭐 백스코, 그리고 영화의 전당, 뭐 야외 같은 경우에 시민공원, 뭐 몇 개 손꼽을 만큼의 베뉴들이 없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유니크 베뉴에 대한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산은 그나마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도 사실 큰 행사를 하기에는 수용의 호텔의 객실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이라 나와 있는데 이 인력은 이제 신입의 인력은 아니고요. 경력직의 인력들이 많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마이스 업계도 경력자를 좀 모시고 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주 나가기 때문에 신입은 많지만 뭐 한 5년, 10년 정도 버티는 경력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을 뽑는 게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수의 국제회의 개최 감소. 이건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짝수회 때 국제회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홀수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감소가 된다라는 게 부진 요인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로 하반기 행사 집중이라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뭐 코로나19 전에 사실 선거로 조금 떠들썩할 뻔했죠.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모든 거를 다 이제 흡수를 해버린 상황인데요. 선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마이서브로 일을 하시게 되면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선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취지로 행사를 진행을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은 이제 선거가 끝난 하반기로 보통 미루거나 아니면 축소를 시켜서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마이스 산업의 부진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마이스 산업을 위한 건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업체들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필요, 컨트롤 타워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이나 마이스나 지식산업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맞춰서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필요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에서는 이제 행사를 뭘 해도 잘 돼요. 근데 부산만 내려오더라도 이제 뭐 시민성이라든지 모계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고 뭐 부산이 떨어지면은 뭐 제주나 뭐 창원이나 광주나 이런 그 지역들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균형 있게끔 발전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실현이 될 확률이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인데 이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김영단법 없고 할 때는 이제 좀 로비라고 하죠. 영업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좀 짝짝꿍해서 행사가 수주가 되는 경우도 되게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90% 사라졌다 보면 되고요. 그러한 이제 조금 비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환경 조성, 깨끗한 환경 조성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규모가 차이가 나는 업체 간의 경쟁에서 좀 더 공정한 가이드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나중에 다시 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사 점수라는 게 있어요. 입찰에 들어갈 때 정량적 평가 점수라고 있는데 그 점수의 평가 요소는 뭐 직원이 몇 명이냐, 뭐 10명 이상이면은 뭐 몇 점, 뭐 10명 이하면은 몇 점, 뭐 그리고 이제 기업 신용도의 등급에 따라서 몇 점 나눠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증명이라고 해서 뭐 1억짜리 행사를 하면은 1억 이상짜리의 행사를 몇 번 해봤는지에 대해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업계에서 말하는 게 이 실적 증명을 그러면은 어떻게 채우냐? 1억짜리를 안 해본 회사는 1억짜리의 그 실적 증명 레퍼런스가 없는데 그러면은 계속 1억짜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완화도 조금씩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의 시점에서 지금이 이제 뭐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입찰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 1억 이상이 아니라 뭐 5천만 원 이상인데 모아서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 뭐 그 금액을 가지고 동일하게 평가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공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죠. 아마 이러한 얘기들은 좀 이제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에서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일자리 조건 개선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일을 좀 마이스 쪽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걸 좀 해달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는 이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마이스 업계에 취업을 하면은 이제 그 직원의 월급을 90%를 2년 동안 국가에서 대여주는
그런 지원 사업도 있어요. 예,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직원의 인건비를 이제 월급을 200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한 달에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건 20만 원만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인턴을 쓸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직원을 뽑고 2년 뒤에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되고 성장이 되면 예, 그 직원을 계속 이어서 가면은 이거는 되게 좋은 지원 제도겠죠. 예, 아무튼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일자리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 제도들은 많이 보완이 돼서 지금 많은 지원 제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그대로인데 해야 될 거 많고 물가랑 인건비는 오르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에도 역시나 똑같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마이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발간이 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용역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할 때 회사의 이윤과 일반 관리비 그리고 뭐 인건비 측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이 없으면 이제 회사의 수익을 좀 더 줄여서 어떻게든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게 아무래도 수입이 행사는 똑같이 하는데 회사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인데 이 부분은 뭐 앞에 얘기했던 거라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도 전문직이고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걸 이제 좀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이 뭐 저는 현업에 있으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 필요, 최저임금 적용 시점 유예 나와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조금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많은 업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최대한 좀 늦춰서 올려달라. 이렇게 올리면은 아니면은 뭐 용역비를 같이 올려달라. 뭐 이런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체들의 이제 건의사항을 쭉 읽어보시면은 뭐 좀 요약을 하자면 그거죠. 일단은 마이스 산업의 수익을 좀 더 보전을 해주는 방향이 필요하고 우리 마이스 산업의 이제 좀 특징은 다른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이제 정책이나 뭐 이제 관련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는 종합적인 호전 요인과 부진 요인을 알아봤다고 하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이제 세분화된 업별 호전 요인과 부진 요인, 건의사항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업입니다. 국제회의업의 호전 요인은 나와 있는 10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도래를 했으니까 4차 산업 관련된 행사와 그리고 ICT가 발전을 해서 ICT 컨텐츠가 풍부해져서 뭔가 좀 더 이제 발전된 그 국제회의의 컨텐츠들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진 요인으로는 이제 뭐 지역 정체성 부족, 성수기의 행사 집중, 대규모 행사 유치 부족, 공연에 대한 인식 부족, 인력 수급 불안, 경력 부족, 인프라 부족, 정치 이슈로 하반기 행사 집중, 기업 경기 위축, 과당 경쟁, 불공정 경쟁, 정부 협회 민간 커버넌스 문제 등을 꼽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좀 대부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성수기 행사 집중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대행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정부의 행사를 이제 대행을 하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정부기관에도 이제 1년의 사이클이 있어요. 예를 들면 12월이 되면 그 연도에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정산 결과 보고를 해서 이제 보고를 올리는 시즌이 되고요. 그게 이제 한 1월, 2월 정도가 되고 그 1월, 2월 사이에 이제 차기 연도, 그러니까 그해 연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해 연도에 어떠한 이제 그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해 또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올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제 긴급으로 이제 입찰이 뜨지 않고
평범하게 뜬다라고 하면 보통 뜨는 시점이 이제 빨라도 3월, 4월 이때부터 뜨는데요. 근데 뭐 4월에 입찰이 뜨는데 바로 4월, 5월에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는 휴가나 이런 것 때문에 행사하기가 좀 그렇다 판단을 하면 대부분이 또 하반기로 몰리는 이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업계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수기에 몰린다. 이거를 좀 찢어서 이제 상반기 때도 좀 나눠주면 안 되냐라는 의견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마이스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해요. 마이스 업계의 이제 축제 같은 이제 행사인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항상 말이 많았던 게 항상 하반기에 이 행사를 했었어요. 하반기를 하니까 마이스 업계 축제인데 마이스 업계가 제일 바쁠 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축제에 참여를 하냐 이 의견을 받아서 올해는 사실 4월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도 빨리 나오고 이제 업체도 선정돼서 이제 4월에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것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또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빨리 잡혀서 하반기 때 행사가 몰려버리면 아 이때도 전쟁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에 행사 집중되는 부분은 정말 요거는 좀 개선이 되면은 이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업 경기 위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기 위축은 아무래도 기업의 행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의견일 건데요. 사실 부산에서 이제 돈을 써서 크게 행사를 할 만한 기업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처럼 뭐 휴대폰 제품 하나에 뭐 몇백억씩 뭐 프로모션하고 이러한 기업 하나만 딱 잘 이제 고객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부산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해봤자 뭐 롯데 정도로 이제 보통 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행사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뭐 기업 행사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대행 베이스라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뭐 저희 회사도 이제 대선 주조랑 일을 하고 있는데 대선 주조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올해도 지금 대선이 이제 90주년이 돼서 이제 연예인들 콘서트를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 뭐 이때 이러한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에서는 돈을 한 번에 제대로 써서 좀 자기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라는 의견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행사가 사실 많아져야지 마이스 산업이 사는데 뭐 다들 경기가 힘들다 보니 이 부분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당 경쟁, 불공정 경쟁 앞서 설명드렸는데 김영란 법으로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마이스 거래 그 가이드라인, 마이스 산업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게 지금은 거의 공무원들한테 인지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찰 공고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예전에 있는 내용들이 올라왔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민원 접수를 하면은 공고가 고쳐지고 지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부진 요인들은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뭐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요. 뭐 지역 홍보 필요. 말 그대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고요. 정책적 지원 필요. 뭐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고 국정과제와 관련된 국제회의 유치. 유치를 사실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좀 좁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좀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대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건비 최저임금이 올리면 우리의 수익성도 그만큼 올려달라라는 내용의 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업의 이제 이윤을 얼마만큼은 보장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것도 그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행사 개발을 통한 이제 산업 규모 확대, 그리고 정보협회 민간의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달라. 그리고 인력 양성을 해달라. 여기서 인력 양성은 이제 회사의 신입을 뽑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게끔. 그래서 예전에 부산 관광 컨벤션 포럼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마이스 업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실무자랑 교수님들의 강의를 하고 그래서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사실 그 제도를 통해서 부산의 마이스 산업에 그 발 들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생각해보니 뭐 저도 거기 출신이고 디컨벤션이나 각 회사마다 몇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이제 좀 종료가 되면서 그거는 이제 좀 축소가 됐는데, 그러한 지원 사업도 계속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 필요, 최저임금 적용 시점 유예, 요거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제회의업에서는 이렇게 호전 요인과 부진 요인 건의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건의사항 중에서는 지금 시점이 1년 정도 지났으니 지금은 좀 개선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전시산업의 경기 분석에서는 호전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된 부분이 호전 요인으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시 행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 활동이 증대됐고 4차 산업 관련 행사가 증대됐고 창업 및 일자리 관련 행사가 증대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사를 하는 카테고리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예전에는 이제 창업이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뭐 한 2011년도부터 이제 뭐 국가에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창업을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은 약간 창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소강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과 뭐 일자리 관련된 행사도 이제 그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 장려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 때문에 이제 뭐 드론쇼도 원래 없었던 이제 전시회였는데 생겼고, 그 외에 이제 ICT 관련된 행사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호전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의 확대, 정부 인식 제고, 그리고 회의 전시 이벤트의 복합화 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이제 사드 때문에 좀 냉랭했던 게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 인식 제고는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전시 산업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제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전시회를 할 때 이제 관련된 회의도 같이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도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복합적인 이제 마이스 컨텐츠로 이제 조금 이제 그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호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PCO, PEO로 굳이 이제는 나눌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저희 회사도 이제 전시회도 하고 뭐 국제회의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좀 합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 산업에서 얘기하는 부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사 전시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전시 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부분인데요. 이 전시회가 좀 잘 됐다 하면은 대관이 되는 다른 전시회에 대부분이 차려서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비 페어, 육아 박람회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뭐 베이비 페어라고 해서 딱 그 명칭을 그렇게 가져가는 행사도 있지만 되게 좀 교묘하게 바꿔서 뭐 유아 교육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꿔서 이제 하려는 이제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 쪽은 잘 아셔야 될 게 대관 그 전시장에 대관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의 일반적인 내용이 동일한 주제의 전시회를 3개월 안에 개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베이비 페어가 이제 잘 되면 베이비 페어를 먼저 했던 업체들이 이제 대관장을 먼저 선점 하는 게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 편하시려고 하면 저기 어디냐 부산역 그쪽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터미널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전시나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생기고 나서 베이비 페어를 누가 먼저 거기에 잡아 넣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KN이랑 이제 그리고 이제 그 PEO 업체랑 같이 코업을 해서 이제 KNN 베이비 페어를 이제 거기서 계속 유치를 했었는데요. 사실 베이비 페어라는 그 아이템이 수익성이 보장된 거는 너무 명확하니까 이렇게 좀 전시를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으면 너도 나도 그 베이비 페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유사 전시회는 계속 이거는 뭐 법으로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시 발굴 미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1주차 때 뭐 PEO 업무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시를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그 금전적인 이제 리스크는 다 PCO 업체에서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잘 된다 하더라도 보통 3년이 지나서 조금 수익이 벌어지는 구도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꼬라박다가 내가 잘 되면은 또 유사 전시가 생겨가지고 수입이 또 배분이 되고, 이런 짓을 왜 해야 돼? 라는 관점에서 사실 신규 전시회를 개최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조금 시민들에게 이런 전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지자체 예산으로 대행 베이스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민간이 하는 거랑은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업체들은 전시회는 그 부산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모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시가 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시 인프라의 부족, 아무래도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시설적인 인프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좀 새로운 전시장에서 대강 규정이 이제 뚫리지 않았을 때 그때 자기 걸 좀 집어넣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전시회들은 다 차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기반 시설 부족, 뭐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최 행사의 예산 축소,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시회를 대행 베이스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하고 싶은 걸 다 집어넣었을 때 이미 예산이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은 업체들한테 좀 더 할인을 부탁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용역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살 깎아먹기를 좀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고요. 뭐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인식이 없고 거버넌스의 뭐 비효율, 요 부분도 이제 부진 요인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시 산업에서 이제 건의 사항은 지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자. 그리고 전시 컨벤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뭐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 확대가 이제 지금 전시에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스코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 신규 전시의 경우 뭐 첫 해는 이제 대관비의 80%를 안 받겠다. 그다음에 둘째 해 때는 뭐 50%를 안 받겠다. 뭐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좀 민간에서 하는 전시회 중에서 괜찮은 전시회가 있으면 요것도 이제 평가를 통해서 뭐 이제 뭐 한 1억 정도까지 돈을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만약에 합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 한 6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대관비를 이제 80% 할인 받았는데 요 금액이 한 4천만 원이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1억이란 돈을 세이브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원 방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요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해서 PEO들도 계속 좀 신규 전시를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시 시설 확대와 그리고 뭐 지역 마이스 인프라 구축, 뭐 요거는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센티브업의 경기 분석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전적인 요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이미지가 제고된 부분은 다들 호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적극적인 이제 해외 홍보 효과, 여기 오타가 있네요. 해외 홍보 효과가 이제 뭐 호전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 적극적인 해외 홍보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올림픽이나 뭐 큰 이제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홍보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시나 지자체에서 또 이제 그 CVB라는 기구가 있어요. CVB라는 기구에서 이제 좀 유치를 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호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지원인데 이거 아무래도 한국관광공사나 뭐 부산관광공사에 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에서도 이제 인센티브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이제 뭐 부산에 이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카페가 워낙에 좀 활성화가 되니까 카페에 대한 이제 그런 브로셔의 책자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베뉴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제 뭐 체험의 컨텐츠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본인 회사의 직접적인 홍보 외에 그 시나 아니면 공사에서 해주는 추가적인 홍보가 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전적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뭐 국내 지출, 그리고 연계 행사 증가, 그리고 대형 단체 증가, 환율 하락, 뭐 fem토어 증가, 환중 관계 호전, 정부 인식 제고가 있는데요. 뭐 이 중에서는 조금 다른 데 안 나왔던 내용이 환율 하락이 있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와서 쓰는 물가가 이제 국가가 국가로 봤을 때는 좀 갭 차이가 나면은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호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한국의 물가가 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서 이거 하자. 뭐 이러한 설득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대형 단체 증가, 뭐 펜투어 뭐 이거야 이제 좀 더 조직들이 많아지고 인센티브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진 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인센티브 전망 불투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중국과 관계가 호전적이지만 언제 또 중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좀 우려죠. 사실 뭐 코로나 때도 이제 뭐 중국과 한국에 뭐 말들이 많았죠. 뭐 한국은 중국 봐주는데 중국은 한국을 안 도와주고 일본을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과 경계는 계속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진 요인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 부족, 지자체 기반 시설 부족이 나와 있는데요. 뭐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이제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지자체에 있는 기반 시설이 아직 인센티브업을 하는 업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현실도 아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지 오락거리 부족과 과당 경쟁과 불공정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지 오락거리는 사실 뭐 부산은 그래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뭔가가 없죠. 경주는 그래도 뭔가 경주만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확실한데 부산은 뭐 바다 빼면 사실 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케이블카도 만들고 뭐 이거는 아직 뭐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은 뭐 강안대교에서 이제 그 강안대교를 클라이밍 갈 수 있는 뭐 그러한 체험 시설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트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동부사 관광단지를 좀 개발을 해서 뭐 이제 테마파크도 만들고 뭐 말들이 많죠. 이것들이 전부 다 좀 뭔가 즐길 컨텐츠들을 더 시나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치 행사 건수의 하락, 그리고 제도적 지원 부족, 수익성 저하로 인한 홍보비 감소, 중국 외 지역에 대한 지원 부족, 뭐주 52시간 근무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다 이제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건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시나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안 해주니까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업에서 말하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네요. 지자체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부산시면은 부산시가 그런 인센티브 투어를 오고 싶은 매력을 좀 더 개발을 하고 포장을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포장된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유치를 해와라 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 지원 확대, 뭐 지원 사업을 좀 더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이스 서비스 인식 제고, 뭐 요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요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인센티브 산업에 대한 정책 집중, 뭐 정책도 좀 더 맞춰서 다양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마이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마이스 인프라 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중복됐네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 필요, 최저임금 적용 시점 유예, 요것도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인센티브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업체에 대해서 호전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이벤트 회사나 그리고 이제 CVB가 이제 뭐 컨벤션 뷰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치하는 기구 그리고 호텔과 이제 장소를 운영하는 베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호전적인 요인입니다. 호전적인 요인은 이제 뭐 중소규모 행사가 뭐 증가를 하고 있고 한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탄이 BTS가 영향이 되게 크죠.
예전에 BTS가 사직에서 콘서트를 할 때 그때 부산에 있는 호텔들이 방이 없었어요. 예, 그만큼 진짜 뭐 어떻게 뭐 아이돌 가수 한 팀의 이제 공연이지만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였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 확대, 중국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가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 확대, 그리고 기존 행사와 연계한 행사 증대, 그리고 2020년 대형 이벤트 개최, 이벤트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 회의 전시 이벤트의 복합화 추세, 그리고 네트워크의 다양성, 그리고 정부 인식 제고가 호전적인 요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CVB나 호텔, 뭐 베뉴 이렇게 좀 인프라라고 봐지는 시설들이 이제 대답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행사가 많아지고 큰 행사가 많이 왔다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 다 이제 호전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진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과당 경쟁은 뭐 어느 업체나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의 진출, 말 그대로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산업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협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홍보의 부족,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은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지자체 기반 시설 부족, 인식의 부족, 거버넌스의 비효율, 선거로 하반기 행사 집중, 뭐 똑같은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 여기 기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영세한 업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규모가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격은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진적인 요인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적인 뭐 자기가 통제가 가능한 부진적인 요인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없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떠한 건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이거는 앞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체 간 협력 가능한 산업 구조. 이 부분은 이제 좀 코웍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이긴 하지만 같이 코웍을 해서 뭐 진행을 하자. 뭐 예를 들면 큰 행사가 있다.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호텔의 가격을 뭐 단합은 아니지만 여유를 어느 정도 정해서 그 금액은 뭐 등급이 비슷하다. 호텔로 칩시다. 호텔의 등급이 비슷하면은 여기나 저기나 가격에 메리트 제살 깎아 먹기를 하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야별 지원 확대, 마이스 서비스 인식 제고, 그리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또 중복됐네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경남 지역 마이스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력 양성 지역 마이스 인프라 구축, 경기 부양책 필요, 최저임금 적용 시점 유예. 뭐 앞에 나왔던 대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데 뭐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이 마이스 산업의 BSI를 왜 설명을 드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공부를 한다 하는 전제가 나중에 PCO든 PEO든 마이스 산업 쪽에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번 1주차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업계의 분위기와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트렌드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나중에 좀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할 때, 이 업계에서 어떤 게 좀 뭐 부각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전시 회사 또는 이제 PCO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구나. 라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지금 뭐 이번 2주차 때는 이렇게 좀 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차 때부터는 이제 좀 이벤트 예산과 그리고 재무 관리에 대해서 좀 진도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이제 아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뭐 저희 뭐 PCO 업체가 어떠한 이제 과정으로 일을 하는지 일을 진행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지출과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학교에서 지금 가이드가 조금 변경이 된 게요. 교수 수업을 3시간을 다 해도 되고 아니면 1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청강 자료를 틀어도 된다라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마 좀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반 정도가 이제 비전공자들이더라고요. 컨벤션이 아닌 타학과 아이들이 반 정도가 있는데 계속 마이스 제가 PCO에 좀 대입을 해서 계속 강의가 나갈 건데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좀 따라오시는데 힘들 것 같아서 계속 2주 동안은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번째 시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